17번 진행해 볼게요. 자, where scientific research is concerned. 그래서 자, 이거 몸에 관해서는 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앞에 where가 나오는 거는 그 영역을 뜻하는 거라서 where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과학적 연구에 관해서는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뭐 할 걸로 예상되냐면 to adhere는 to랑 짝꿍이죠. 그래서 closely가 붙어서 이게 안 보일 따름인데 어디에 들러붙어 있는 거냐면 to adhere closely to experimental data and to 그래서 be expected to and to 구조는 이거야. 그래서 실험 데이터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다음에 뭘 illuminate는 빛을 뿌려주는 거잖아. 뭘 밝힐 걸로 예상되냐면 the regular and predictable features of experience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 이 경험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징을 밝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과학을 연구를 해.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서 이거 이러이러한 설명이에요. 설명을 하는데 그런 설명들은 데이터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나 규칙적이면서 그러니까 규칙적이면 반복된다는 뜻이야. 계속 반복되고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만을 얘기해야 된대. 실험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이 때때로 어떤 사실을 감춥니까? 이론은 로드는 짐을 실는 거잖아. 이론에는 엄청나게 뭐가 채워져 있냐면 창의적인 요소가 채워져 있다라는 그러한 팩트를 감춘대. 그럼 봐봐. 대시 앞에 있는 더 팩트를 받아주는 관계사에 되실 수도 있고 더 팩트를 받아주는 동격에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주어 있죠? 그럼 얘가 주격인가 하고 봤더니 주어 있고 목적격인가 하고 봤더니 목적격 다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동격의 대시야. 그래서 동격은 명사랑 똑같은 격이니까 명사절의 대시라는 뜻이잖아. 명사를 이끄는 접속사의 대신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론에는 창의적인 요소가 꽉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감춘대. 이런 패러다임이. 그래서 어떠한 창의적인 요소들이냐면 뭐를 구성하는 거냐면 연구 프로젝트를 짜고 연구 프로젝트를 할 건데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짤 건지 그 다음에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나와서 그럼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창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로 이론들이 꽉 차 있다라는 거 그런 사실을 감춘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내용은 이런 생각은 뭐대? 이런 패러다임은 사실을 가려요. 사실은 뭐래요? 모든 과학 이론 속에는 팩트만 들어있다? 아니다. 상상력이 들어있다. 상상력이 들어있다. 과학 이론 속에는 창의적인 상상력이 들어있다. 그런데 상상력이 하는 일이 뭐래요? 연구를 설계하고 결과를 해석한대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들이 팩트만 들어간 거는 절대로 아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과학 they construct frameworks. 자, 그들은 그 어떤 틀을 짭니다. for systemically chosen data. 이거 순서대로 이어진 거 맞죠? 자, 그들은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위해서 그들이 어떤 프레임워크 틀이죠? 그 틀을 짭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rovide a consistent and meaningful explanation of what is observed. 관찰되는 것. 현재 내가 뭘 관찰이고 관찰되는 것이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얘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를 설명할 건데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해야 되고 쓸데없는 거, 의미 없는 거 뭐하러 설명합니까? 의미가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숫자가 마구잡이리 지금 걔를 갖다가 어떤 틀에 넣느냐야. 이게. 그거에 따라서 과학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틀에 넣느냐. 그 틀을 짜는 게 하는 일이 누구다? 데이가 누구야, 그러면? 데이가 누굴까요? 사실. 사실? 위에서 찾아보세요. 복수 명사겠죠. 이거겠죠? 이런 창의적인 요소가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과학자겠다, 과학자. 과학자겠다, 그지? 과학자들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거는 사이언티스트야. 연구자들. 자, 과학자들은 그래서 하는 일이 뭐래? 엄청 데이터가 많아. 근데 데이터 많은데 걔네들 중에서 딱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서 써. 왜? 의미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지. 사진이 너한테 10만 장을 네가 꽃사진을 찍었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뽑아. 그걸 가지고 틀을 딱 만들어. 조각을 만들어. 그 일을 하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다. 걔네는. 그래서 자, such construction 이렇게 틀을 짜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to imagine specific kinds of subject matter in particular such of relation. 어떤 특정한 형태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특정 주제겠죠? 주제에 관련된 구체적 종류, 어떤 구체적 종류의 주제, 서브젝트 매터는 주제 문제를 말하는 거야. 매터가 문제니까. 특정한 구체적 종류의 주제에 관련된 문제를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에게 고치시켜주는,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그 줄거리가 좀 더, 잠깐만요. 자, 이런 줄거리들이, 잠깐 좀 내려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줄거리들은 여기서의 대의는 당연히 구성이겠죠. 자, 그러한 틀이 제공하는 그 줄거리가 무엇을 증명하게 될 거야?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명이 될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analyzing some features of experience over others. 다른 틀에 비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 이 경험의 특징들을 분석해낼 때 얘네가 제공하는 그 줄거리들이 다른 줄거리들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증명이 될 겁니다. 즉 무슨 말이야? 과학자들이 이렇게 틀을 만들었지.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과학적 틀이 하는 일이 뭐래요? 우리가 세상을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온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거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떤 거는 다른 현상에는 맞지가 않겠지. 예를 들어서 네가 꽃사진을 10장 중에서 6장을 뽑았어. 자, 그걸 가지고 프레임워크 틀을 만들었어. 그래서 꽃 그림을 넣었어. 자, 이걸 갖고 네가 A라고 하는 현상은 설명이 돼. 근데 똑같은 틀을 갖고 B는 설명이 안 될 수 있지. 이런 틀을 만드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볼게. 이렇게 구상을 틀을 만들어. 그럼 우리가 특정 관계에서 A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 여기에서 주제가 되는 뭐 어떤 꽃이 어떻게 돼 이런 주제가 되는 종류를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줘. 자, 그리고 얘네가 어떤 줄거리를 제공하겠죠? 이런 줄거리가 다른 줄거리, 이런 틀에 맞는 거나 다른 틀에 맞는 줄거리에서 그런 줄거리들보다도 여기에서 제공하는 경험 있죠? 이런 경험의 특징을 분석할 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떤 틀에 넣을 거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즉, 우리가 이러한 자, 우리가 무엇을 무시하고 the creative contributions of such scientific imagination. 그러면 아까 그 틀을 만들 때는 누가 한다겠지? 상상적인 요소가 있다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으로 상상을 함에 있어서 대과학적인 상상에 제공하는 창의적으로 얘네가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슨 과학인데 상상 소리가 상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다음에 모델과 해석적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간주할 때 무엇으로서 간주할 때 treat A as B죠. 자, 걔네가 제공하는 모델들이 있고 이게 걔네가 제공하는 설명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것들을 뭐라고 그냥 간주해? 명백한 그냥 팩트로만 간주를 해버리면 상상력인 요소를 제공하고 그냥 너무 확실한 팩트로만 간주를 할 때면 자,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as fact 어떤 팩트로 간주할 때 including all 현실밖에 안 들어있다. 이거 다 현실이다. 오로지 실제다. 이런 팩트로만 너무 심각하게 팩트로만 간주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누구에게 우리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거야? to the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눈 감게 하는 거야. 우리 자신을 눈 감게 하는 거다. of a given model. 주어진 모델이 한계가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팩트로만 설명할래? 상상력을 발휘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는 거고 그리고 fail to note.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 its potential for misunderstanding a situation to which it ill applies. 이게 부사로 쓰인 거예요. 일이 아픈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부사로도 잘못되게 badly의 뜻으로도 써요. poorly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잘못 적용되는 apply는 어디에 적용되다잖아. 그러면 to which에서 악영아 which가 받아주는 게 누구야? 상황이겠지. 그치? 얘가 그러니까 it가 받아주는 거는 이것이 잘못 적용되는 어떤 상황들을 오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할게요. 내용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7번 한 번에 보나? 글이 또 길어. 길고 쉽지가 않아. 이게 기바가, 이번에 너 갖고 온 게 안 쉬운 문제들만 뽑아갖고 왔더라고. 자, 그럼 해보자. 처음부터 맨 처음 질문 자세히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세요. 1번 질문에서는 뭐 얘기했냐면, 과학을 연구할 때 모든 설명이 실험 데이터에 되게 충실해야 된다. 데이터는 오로지 팩트죠. 즉, 되게 반복하고 규칙적이고 언제나 예측이 되는 팩트만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 근데 2번에서 뭐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 이런 패러다임은 때때로 팩트를 가린다. 사실을 가린다. 사실이 뭔데? 모든 과학 이론 속에는 창의적인 상상력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게 그게 사실이야. 즉, 이런 상상력이 연구를 설계하고 결과를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준다. 즉, 비유를 해보자면 과학은 그냥 똑같은 거를 계속 찍어내는 복사기가 아니야. 아이디어를 조합을 해갖고 조합해서 매번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예술가가 또 같은 게 바로 과학이다. 그 다음 3번을 보면 우리 이거 안 했구나. 3번 질문 안 했네. 과학적 설명은 do not just relate to all chronology of fact. 자, chronology는 연대기. 연대기가 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쫙 쓰는 게 연대기야. 그러니까 역사책 같은 거야. 과학적 설명은 그냥 팩트, 진짜 있는 팩트를 쫙 늘어놓은 거. 그런 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래. 그냥 팩트만 늘어놓은 게 아니래. 과학을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정리만 쫙 한 게 아니라 왜, 어떻게 연결을 짓고 거기서 해석을 해내고 뭔가 의미를 찾고 이게 과학적 설명이라는 거야. 팩트만 늘어놓으면 뭐해야 쓸 건데? 그걸 네가 연결하고 그걸 틀에다 넣어갖고 어떻게 쓸 건지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자, 그 이야기고 4번 볼게요. 여기서의 대의는 과학적 설명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대의는 내가 그래서 아까 대의를 잠깐 멈칫했던 거야. 3번을 빼먹어서 그래. 여기서의 대의는 당연히 scientific explanation이겠죠. 그래서 과학적 설명들은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딱 골라. 그 다음에 틀을 만들어. 의미가 있는 틀을 만들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진, 꽃사진 10만 장 중에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퍼즐 하나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틀을 만들었어. 과학적으로 틀을 만들었어. 그 틀이 하는 일은 뭐다?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5번에서 우리가 특정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빵꾸 뚫어놓을 수 있지. 과학적 틀에 왜 이미지는 옛말이 할 수 있는데 창의적이니 상상하니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즉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는 관찰된 어떤 상황에는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현상에는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 모든 현상에 들어맞는 틀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 한 장을 딱 줘. 그럼 그걸로 네가 서울을 볼 수는 있지. 근데 서울 안에 있는 그 산이 뭐가 있냐? 서울에 산 뭐 있지? 남산. 남산의 오솔길까지 다 보이질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도로 산속의 오솔길까지 다 볼 수 없는 거야. 서울의 어떤 전체적인 면은 보이지만.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라는 내용의 글이고요. 마지막 6번 질문을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과학 안에 상상력이 분명히 있는데 얘가 엄청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기여도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무시해. 그리고 얘네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팩트로만 해석을 해. 심지어 더 심각한 거는 뭐야? 이게 진짜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과학적 설명을 우리가 취급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눈멀게 되는 거야. 이 모델이 전부야라고 믿어버리면 결국 이 모델이 어디가 맞고 어디가 안 맞는지 우리가 구분을 못해. 그래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우리가 눈멀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 주어진 모델이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점을 볼 수가 없게 된다. 심지어 어떤 상황을 둘러싸고 그 상황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을 알아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까지 봤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과학이 하는 일은 뭐다?
단순히 팩트를 모으는 일이 아니다. 상상력으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해석을 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이 과학이다. 즉,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의 한 부분을 설명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현실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그러면 숨긴 의미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훌륭한 과학자는 어떤 과학자야? 데이터를 존중해야겠지. 그건 맞지. 플러스 그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상상력의 힘까지도 존중하는 자가 훌륭한 과학자다. 이렇게 영어로 풀어놓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할게요. 9시 20분에 가셔야 된다고요? 하나 더 합시다. 오늘 세 개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문이 어려워갖고 빨리빨리 나갈 수가 없어. 자, 38분. 우리가 무엇과 상반되는 주장들을 자꾸 마주치냐면 about the relation of literature to action. 자, 우리는 문학과 relate A to B거든요. A와 B의 관계야. 그래서 문학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문학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을 종종 마주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책이 세상을 바꾼다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책을 바꾼다고 하고, 문학에 관련돼서 이렇게 반대되는 주장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가들은 계속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대절을. 자, 문학이 고독한 독서와 무엇에 대한 자아 성찰, 리플렉션은 뭐냐면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를 말해. 그래서 자아 성찰을 장려한다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방식으로서 장려하는 거냐면 as a way to engage with the world.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서 되게 고독한 외로운 독서는 외롭지. 고독하지. 혼자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좀 독서를 하세요. 자아 성찰을 하세요. 문학작품이 이렇게 해왔노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문학은 counters 누구랑 반대되는 거다. 누구랑 맞짱을 뜬다. The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that might produce social change. 혼자 하는 일이잖아. 혼자 독서하고 혼자 지속을 들여다보는 거 다 혼자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어떤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문학 이런 거를 한다. 따라서 문학은 뭐를 반대한다? 자,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정치 활동들. 그럼 봐봐. 독서만 해갖고 나 혼자 책 보고 나 혼자 자아성찰하는데 사회적 변화가 생겨?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거스른다. 문학은.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다라고 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1번 내용은 뭡니까? 문학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상반되는 주장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뭐 책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야, 책은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책 따위가 뭔 세상을 바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내 말이야. 그 다음 2번 질문에서는 어떤 이론가들은 이렇게 말한대. 문학은 혼자 책 읽고 생각하게 만드는 활동일 뿐이지 사회를 뒤집을 수 있는 행동이나 정치 활동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는 결국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책을 읽는 거는 그럼 뭐야?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 혼자 있으려고. 이렇게 비유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3번 질문 볼게요. 고작 해봤자, 기껏 해봤자, 독서, 문학은 뭐대? encourages, detachment는 attach가 붙이는 거, attach가 붙이는 거야. D는 떼는 거야. 그래서 어디와 단절되거나 단절과 세상과의 단절 그 다음에 복잡하다라는 거를 인정하다 요거 복잡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요것을 조장하면 돼 조장할 따름이래 최악의 경우 문학작품은 수동성 그러니까 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누가 시켜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cceptance of what이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encourage 조장할 따름이다 그래서 지금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하나 1번 목적어 and 2번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그럼 문학은 잘해봤자 이건 뭐야? 잘해봤자 기껏 해봤자 문학이 할 수 있는 게 뭐래? 세상과 거리를 두는 거지. 또 그냥 복잡한 세상에 대한 이해만 키울 따름이래.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해? 수동적으로 맨날 세상은 원래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야. acceptance of what is가 뭐야?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안 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독서는 그렇다. 문학은 그렇다. 되게 문학을 까는 글이야.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여기까지 깠어? 자, 그런데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이와는 또 한편 반면에 문학은 역사적으로 비동사의 PP를 써서 뭐로 보여져 오고 있냐면 위험하다라고도 보여져 오고 있대요. 뭔 말이야? 땡땡. 문학은 뭐를 조장합니까? The questioning of authority and social arrangement. 권위와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계속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질문을 제기하게 한대요. 즉, 플라톤은 시인들이 뭘 못하게 했습니까? 자, 그의 이상적인 공화국에서부터 추방을 해버렸고, 플라톤은. 자, 왜 때문에? They could only do harm. 여기서의 they는 누구야? 시인들이 피해만 끼쳐. 자꾸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만 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러니까 아 필요 없어. 너네 시인들 따위다 꺼져버려. 자, 쫓아내버린 거야. 자, 4번 다시 볼게요. 반대로 문학은 위험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권력이나 사회적 질서죠. 합의라고 하는 거는 규칙이나 어떤 법 같은 거죠. 이게 맞아? 라고 자꾸 하니까 문학은. 아, 그냥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되고 까라면 까. 권는 그거잖아. 법이니까 지켜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맞아? 자꾸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문학은 어떻다? dangerous, 위험한 것으로 보여져 오고 있다. 그래서 플라톤이 자기가 만든 어떤 이상적인 국가에서 시인들은 위험인자다. 그렇게 다 쫓아낸 거야. 왜냐면 자꾸 걔네가 하는 일이 뭐야? 해만 끼쳐. 그리고 소설들은 무슨 일을 해? 오랜 기간 동안 be credited with, 믿어져 온 거야. 뭐 했다라고? be credited with, 사람들이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져. 뭐 하게 만든다라고 믿어져 왔어? 불만을 갖는 거야. 자기 삶에. 그리고 사람들이, 자, 여기 구조 잘 보세요. 자, make가 동사, people이 목적어, 이게 목적격 보어니까 형용사죠. and 또 형용사죠. 이거 두 번째 목적격 보어. 1번 목적격 보어, 2번 목적격 보어. 사람들이 자기 삶에 불만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 자꾸 새거, 환상을 살아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다가 그걸 열망하게끔 만든다라고 믿어져 왔대. 소설은. 그래서 시인들 필요 없고 소설가 필요 없고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by promoting, 이거는 똑같은 거죠. identical twins가 일란성 상등이니까. 자, 경계를 넘어서서 뭐 계급이나 성별이나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누가 됐든지 간에 말이죠.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똑같아. 너네 다 똑같아. 야, 네가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남자가 여자보다 잘난 것도 없고, 흑인이 백인보다 못난 것, 이렇게. 다 똑같다. 이런 내용을 자꾸 사람들한테 밀어 넣음으로써 책은 어쩌면 동료의식을 장려할 수 있겠죠. 자, 이 동료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투쟁을 안 하게 만드는 거야. 그치? 뭐하러 써? 너랑 나랑 다 평등한데? 자, 다시 그런데 책은 may also produce a keen sense of injustice. 아, 근데 이건 부당하네. 그치? 이거는 우리가 참아야 돼? 부당하잖아. 야, 이건 옳지 않잖아. 라고 하는 예민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불이라고 하는, 그 부당하네라고 하는 감정은 진보적 투쟁을 목적어, 파서블 목적격 보어, 그죠? 진보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다시 볼게요. 자, 5번까지는 괜찮죠? 그러니까 책은 뭐라고 한대요? 5번에서 보면 책은 지겹대. 현생이 불만이야. 책은 삶은 지루해. 다른 삶을 꿈꾸고 싶어. 이렇게 만든대. 자꾸 책이 속닥거린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생을 살지 않고 자꾸 환상 속에 사니까 다 쫓아낸 거야. 자, 6번 볼게요. 책은 서로를 다 똑같이 공감하게 만들죠. 야, 흑인은 그 책 읽고 못 느껴? 노인은 그 책 읽고 못 느껴? 다 똑같이 좋은 책은 공감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내용이야. 다 그렇게 계급, 성별, 인종 같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공감하게 만들어주니까 자, 어떻게 만들어? 책은 서로 간에 안 싸우려고 한단 말이야. 싸우지 않고 그냥 함께 하려고 하는 연대의식, 달러의식, 이거를 넣는데, 동료의식을 만들어 간대. 그런데 반대로, 아, 이건 불평등해라고 하는 감정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아, 이거 불평등하지, 이건 바꿔야겠네. 이런 투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꾸 그거를 책을 읽고 사람들이 알고 의식을 깨우치니까 안 하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투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책이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책은 너랑 나랑 친구야,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고, 야, 이건 틀렸어. 우리 싹 다 들러 엎어야 돼. 싹 다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고, 뭐 이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works of literature, 문학 작품들은 be credited with 뭐라고 믿어져 왔냐면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믿어져 왔대요. 그래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든가 이게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엉클탐의 오두막은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야. 그때 당시에. 이니스데이. 자,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이 이거 책이 뭐냐면 이 엉클탐 딱 누가 떠올라? 흑인이 떠오르죠. 그죠? 엉클탐. 흑인들 노예들한테 엉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 애들이. 그래서 흑인 노예가 살 집이 없어서 오두막에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글이야. 그러니까 이 소설이 helped create a reversion 혐오감이야. 자, against 노예 제도에 대한 혐오감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러니까 엉클탐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그려지거든? 멋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을 그려지니까, 야, 흑인도 이렇게 괜찮을 수가 있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흑인들을 정말 벌레처럼 취급했네. 이런 의식을 고취시켰던 그때 당시로서는 되게 위험했던 책이었죠. 빨간 책이었지, 그때 당시에는. 자, 그래서 that made possible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주어, 동사, 이거는 목적격 보호잖아. 목적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뺀 거야. 도치가 된 거야. 미 남북 전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누가? 그럼 대신 누구야? 엉글탐의 이 소설책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7번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역사 속에서도 문학이 세상을 바꾼 힘을 보여줬다. 즉, 예를 들어서 토마저스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이 노예제도의 잔혹함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고 그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혐오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뭐까지 전쟁을 하게 한 거지. 남북전쟁이 그 노예 해방하는 전쟁이었잖아. 자, 요약을 해볼게요. 이 글 전체를 요약해 볼게요. 지문 처음부터 잘 보시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시 따라오세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문학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뭐야? 그냥 조용히 생각하게 하고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힘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한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자꾸 의문을 품게 하고 불의에 맞서게 하는 힘을 갖고 있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죠. 즉 결국은 문학은 뭐예요? 그냥 읽는 행위 그 이상의 힘을 갖는 게 문학이다. 그래서 어떤 책은 사람을 멈추고 방 안에 틀어박히게 만들지만 어떤 책은 사람을 자꾸 고치시켜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갖고 있는 두 얼굴에 대한 글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오늘은 질문 하나 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교재 줬으니까 내가 봤을 때 괜찮으면 50분 동안 열심히 하면 3개에서 4개 정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요거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럼 요거 단어 그 다음에 기바의 단어 혹시 모르니까 4개 한다 치면 기바의 단어 3개 까지 해서 단어만 좀 보시고 들어와 주세요. 기가 실망해요. 그 그냥 순서대로 했거든. 그러니까 너가 준 문제대로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했어. 그 출제된 순서대로. 여기에 전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우린 다 하면 될 것 같아. 차례대로 그냥 외워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얼른 야밤에 고생이다.